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화장품을 보여드릴 게 아니라서 이렇게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영상을 켰어요.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지나가듯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시술을 했는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했었잖아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이상하게 좀 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조금 망설이다가 오늘 드디어 마음을 잡고 제가 이제 시술을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켰어요. 지금이 2024년 2월이거든요. 제가 언제 이거를 했냐면은 2019년 코로나 2019년 말에 터졌잖아요. 제가 그 2019년에 진짜 많이 아팠어요. 19년에 마흔이 되면서 그 왜 마흔병 있잖아요. 그 누구나 겪는다는 그 마흔병이 정말 저한테도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로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리고 기력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그 아침에 항상 저는 우리 애 유치원을 라이딩을 시켜줬었거든요. 라이딩을 해주고 집에 와서는 유치원이 4시까지였는데 가려면 한 3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3시 반까지 집에서 기절을 해 있는 거야. 진짜 움직일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막 쪽쪽 빠지는 거야. 원래도 제가 잘 안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저는 늘 몸무게가 똑같았어요. 많이 먹건 적게 먹건 폭식을 하건 아예 굶건 항상 50kg. 제 키가 164인데 그냥 항상 164에 50kg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 47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냥 온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고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시름시름 맨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면서 얼굴 살이 진짜 저는 제가 되게 동안인 줄 알았어요. 항상 사람들이 나이를 얘기하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진짜요? 막 이러면서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하면서 막 나이를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래서 저는 사실은 그 반응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제 나이를 얘기를 했는데 아,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 저 사람이 그냥 특이한가 했는데 다른 엄마들 만났다가 나이를 트게 돼도 몇 살이야 하면은 아 그러시구나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제 친한 언니를 만나서 언니 내가 내 나이를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흥분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나이를 잘 안 먹는구나. 나는 동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2019년에 어땠냐면은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년이 늙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누구지 이랬어요. 근데 또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또 10년이 늙어 있는 거야. 진짜로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얼굴살이 막 쫙쫙 원래도 얼굴살이 없었는데 막 정말 해골바가지처럼 쫙쫙 빠지면서 그 세월이 갑자기 얼굴에 막 덕지덕지 막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서서히 먹는 게 아니구나. 나이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훅 먹는 거구나. 이거를 저는 그때 진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난 동안인데 하고 자신하고 계신 30대 분들 계시다면 조심하세요. 이게 40살이 올 수도 있고 41살이 올 수도 있고 42살이 올 수도 있어. 언젠가 와요. 언젠가 갑자기 세월이 나한테 와. 파도처럼 와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저는 거울 보는 걸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거울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볼 때마다 낯선 분이 정말 초췌하고 피폐하고 낯선 사람이 거울 안에 있는 거야. 친구들이 또 막 그런 성형이나 시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있으면 또 친구들 따라서 많이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제가 항상 선구자였어요. 보톡스도 제가 선구자였고 사실 눈도 이거 쌍꺼풀이 아니라 안검하수를 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제가 선구자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뭐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걸 항상 저한테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물어볼 친구도 없는 거야. 나는 진짜 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언니가 그때쯤에 지방 이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뿌띠로 했대요. 왜냐면 언니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심하게는 못하고 그냥 살짝 지방 이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티도 많이 안 나고 그냥 얼굴이 좀 통통해진 게 어려 보이고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뭔가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실리프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원래 얼굴에 살이 없었기 때문에 통통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그냥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막 서치가 시작이 됐죠. 유튜브로 엄청 검색하고 막 성형외과에서도 의사분들이 찍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뭐 시술 후기 막 이런 거 막 보고 그리고 강남 언니 그거 이제 앱 깔아가지고 막 검색하고 막 이러다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제가 이런 걸 막 검색한다는 걸 이제 제 폰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뜨는 거야.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필요한 몇 년생 여자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실리프팅이면은 실리프팅을 하실 몇 년생 여자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실리프팅을 경험하실 뭐 40대 여자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게 무슨 뭐 체험 뭐 임상 이런 건가 보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하기란이 있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전화가 왔지. 병원에서 뭐 언제로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체험 뭐 그런 거냐고 물어봤더니 와서 뭐 말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실리프팅 하실 분, 40대 분, 그냥 그걸 찾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 뭐 이벤트나 뭐 할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실 분 이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이거 하실 분.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뭐야 나 낚였네 이러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신사역에 있는 좀 큰 병원이었어요. 그래도 간 김에 뭐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상담 실장이 환자분은 지금 리프팅이 중요한 게 아니면서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지방 이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약에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언니가 지방 이식한 걸 못 봤으면 나는 지방 이식이요? 뭐 그건 수술이잖아요. 이러고 싫어했을 것 같은데 언니가 뭐 할만했다고 하고 뭐 막 그랬었어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지방 이식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리프팅이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대. 그냥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꺼졌대. 지금 채워 넣어야 된대.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기로 하고 그럼 할까요? 하고 거기는 시스템이 실장님하고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원장님을 만나는 시스템이더라고. 그래서 원장님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은 또 그 원장님이 내가 막 유튜브를 찾아본 것 중에서 그 유튜브를 하시는 또 원장님이신 거야. 그래서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야. 그니까 또 신뢰가 가는 거예요. 또 그게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고 막 신뢰가 가면서 약간 좀 그 말이 막 끄덕끄덕 되고 그분이 또 하는 말이 이 지방을 넣으면은 가격은 같은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 근데 1단계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계속 방송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은 1단계로 한대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좀 자주 해줘야 된대. 2단계는 그거보다 좀 더, 3단계는 좀 더, 4단계는 완전 많이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한테 원장님이 연예인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주머니 사정도 안 되면 4단계를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격은 똑같다 이러면서 근데 4단계를 하면은 진짜 좀 빵빵하게 넣는데요. 지방을 빵빵하게 넣어서 그 멍도 되게 많이 들고 그렇기는 한데 그 효과가 확실하고 오래 간다.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혹하잖아요. 근데 대신에 좀 단점은 이게 너무 막 빵빵하게 채워 넣는 거라서 한동안은 어색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갈 수 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넣고 나서 뭐 좀 있으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저희 언니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처음에 딱 1단계 했을 때는 그냥 딱 예뻐져요. 그냥 예뻐졌다 이건데 이게 이제 한 뭐 6개월 정도 가면은 약간 그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도 있고 2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차에서 넣고 그다음에 이게 지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빠진대요. 그러면 이제 2차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딱 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 2차 가격을 한 번에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난 2차를 하기 싫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된대. 가격은 같아.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방 이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4단계는 좀 너무 뭐 그렇다길래 그러면 한 3.5단계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저 진짜 약간 그때 죽을 뻔했어요. 이게 지방 이식이 어떤 거냐면은 내 몸에서 자가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뱃살이나 허벅지 살, 엉덩이 살에서 뺀대요. 근데 저는 그때 살이 너무 심하게 빠져 있었던 상태라서 다른 데서 뺄 데가 없어서 이제 허벅지에서 뺐어요. 여기서 빼서 이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알았어요 이러고 했는데 한 뭐 두세 시간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아침에 유치원에 애를 맡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4시 정도에 충분히 데리러 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어쩌고 하고 이제 누웠죠. 그리고 이제 기억이 없지.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추운 거야. 진짜 막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면서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이빨이 달달달달달 부딪히면서 간호사한테 너무 춥다고 이불 좀 더 갖다 달라고 제 위에 이불 이만큼을 쌓아놨어요 진짜. 그리고 기다리는 그 의자도 안마의자 같은 데서 온열 그걸 틀어주거든요. 그걸 틀고 이불 이만큼을 덮었는데도 계속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막 이빨 딱딱딱 부딪히면서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잠만 오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시냐고 물어봤는데 3시간이 4시인가 그랬어요. 깜짝 놀랐지. 우리 애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야. 움직일 수도 없고 애는 혼자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 겨우 정신을 차려서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데리러 와라. 그리고 애를 찾아야 한다. 진짜 그때 신랑이 급하게 저를 데리러 와서 같이 애를 데리러 갔어요. 진짜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게 애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데리러 왔으면 됐는데 신랑도 놀라서 나를 먼저 데리러 온 거야. 이제 그 신사역이라 그랬잖아요. 5시 넘어서 왔는데 얼마나 막혔어 그 시간에 거기서 이제 우리 애가 방배동이었단 말이야. 방배동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 막히니까. 나는 막 정신을 못 차리겠고 막 이런데 애는 기다릴 생각에 내 가슴이 막 쫄아들고 근데 얼굴은 정말 완전히 막 이따만해져가지고 멍투성이에다가 그리고 진짜 멍이 심했던 게 이 허벅지가 어느 정도로 멍이 들었냐면은 그냥 멍은 좀 퍼렇잖아요. 그게 아니야. 허벅지가 정말 새까만 색이었어. 그냥 까만색. 진짜 여기 있는 이 까만색 있잖아요. 양쪽 허벅지가 약간 너무 무서울 정도로 새까만 색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그때 우리 언니가 그랬었거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잘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가겠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애가 저를 보고 엄마 얼굴이 왜 이래?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멍이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졌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가 봤을 때는 엄마가 차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한 거야.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차 조심하라고 했잖아. 뭐 횡단보도가 켜지면 뭐 양옆을 살펴보고 건너야지 막 잔소리를 막 하더라고. 미안해 엄마가 근데 막 얘는 이제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유치원 가서 우리 엄마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진짜 유치원 선생님들 또 저보고 막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정말 민망해가지고 사실은 그 4단계로 넣으면은 한 달 정도는 밖에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굴에 멍이나 이런 게 심해서 돌아다니기 힘드실 거다. 근데 그때가 딱 마침 코로나로 어디도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 잘 됐다 싶어서 저도 그 4단계로 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 마스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어떤 성형보다 이거다.
이게 진짜 성형이구나 라고 정말 그때 느꼈던 게, 제가 막 압구정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정말 너무 많이 봤던 언니들이 여기 있는 거야. 딱 그냥 거울 딱 보면 그 언니가 있는 거야, 거울 안에. 이 볼록한 이마, 코, 이 턱, 라인,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던 그 언니다. 가 막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만족도는 좀, 저는 처음에 오히려 이게 좀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요랬다가 갑자기 막 그 압구정 언니처럼 되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이제 좀 인위적이긴 했지. 그러고 나서 또 한 두세 달 있다가 2차를 또 해요. 겁도 없이 1차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근데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2차 땐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1차 때는 지방도 빼고 또 넣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좀 더 마취약을 세게 투여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2차 때는 일단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미 1차 때 채취한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때는 마취 부작용이나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2차 때는 그냥 잘 일어났어. 2차까지 하니까 그때는 정말 약간 쌩얼로 다녀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얼굴이 처져서 병원에 온 건데 이렇게 지방을 넣으면 무거워서 처지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아유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까지만 하셨으면은 좋았을란가? 근데 그게 걱정되시면 울세라를 맞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울세라? 했더니 울세라가 뭐 하여튼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 피부 노화나 뭐 처짐이나 이런 거 좋다고 하면서, 그 지방 넘김에 울세라 하면 뭐 라인 정리되면서 좋대요, 하래요. 고민을 하니까 그거 하면 스킨 보톡스를 서비스로 놔주겠다 해가지고 그냥 뭐 그래요 이러고서는, 어차피 그 울세라는 마취를 안 하고 맞으면 너무 아파서 못 맞는데요. 근데 어차피 마취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저 자고 있는데 울세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걸 속이진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알았다고 해서 이제 그 지방 이식을 하고 울세라도 그때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그러면서 스킨 보톡스도 같이 이제 놔주셨대요. 뭐 그러니까 지방 이식하고 울세라 하고 스킨 보톡스를 하루에 다 한 거지. 난 자고 있을 동안. 보니까 얼굴에 막 이렇게 빨간 점들이 있어. 이게 스킨보톡스 한 자국이라고 하더라고. 하루 이틀이면 없어진대요. 근데 그 지방 이식을 해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뭐 윤기가 자르르 나고 되게 좋아 보인대요. 근데 울세라를 해도 좋은 거고, 스킨보톡스가 또 피부가 좋아 보이는 데는 그만한 게 없대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했잖아, 내가 한꺼번에. 그때는 내가 그냥 이제 어차피 요양하느라 집에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얼굴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이렇게 번쩍번쩍해.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라도 울세라랑 스킨보톡스는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스킨보톡스가 진짜 정말 피부가 막 번쩍번쩍해요. 괜찮았어.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 여러분, 4단계는 함부로 놓지 마세요. 1년이 지나야 이제 자연스럽게 예쁘다가 되더라고. 1년 정도.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가 좀 더 자연스러웠고, 그게 내가 20년 했으니까 작년 정도 됐을 때는 뭐랄까 자연스럽기는 한데 뭔가 또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약간 팔자가 좀 이렇게 깊게 패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떡하지? 울세라를 맞아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또 살이 많이 쪘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예전처럼 아프진 않아. 근데 갑자기 사람이 그 지방을 넣은 이후부터 같은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에 살이 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데 내 몸은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내가 원래 평소에 입던 옷들이 들어가지가 않고, 입어도 너무 태가 안 예쁘고,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이살이 이제 찐 건데 그때는 또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이 앞에 발레 핏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등록을 해서 다녔다. 근데 제가 또 다리에 뭐 문제가 있었어요. 모공각화증 막 이런 게 심해가지고 다리에 상처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발레 학원이니까 이게 자꾸 보이잖아. 이게 또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이렇게 뭐 제모 잘하는 데 있어요.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요 하고서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제모를 하면서 그냥 상담을 받는 김에 저 근데 이 팔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이렇게 중심이 요 밑으로 쳐져서 더 그래 보이는 거래. 중심을 이렇게 여기를 채우고 여기를 빼면은 괜찮을 거라는 거야. 지방 녹은 거를 여기를 녹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다 녹이고 여기에다가 필러를 좀 맞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얼굴의 중심이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뭐 젊어 보인다 말을 하는데 제가 또 엄청난 팔랑귀잖아요. 이게 막 팔랑팔랑한 거야. 그래서 또 알겠다고 하고 이거 녹이는 주사를 5주인가 6주인가를 매주 이걸 맞으러 다녔어. 아니 내가 돈 주고 지방을 넣었는데 이걸 꼭 녹여야 되냐 했더니 요즘에 누가 촌스럽게 지방을 넣어요 이러면서 탤런트들 지방 많이 넣어서 얼굴 딱 딱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막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지방 넣으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그래요? 이러면서 이걸 열심히 이제 한 5주 정도, 5, 6주 정도 이거 지방을 빼는 주사를 맞으러 다니고 한 6주, 7주 지났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필러를 맞았어요. 제가 이거는 사실 내가 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는 그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시술을 하기 전에 사진과 하고 나서의 사진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렇게 막 좋아진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돈만 버렸나. 또 요즘에는 약간 제 얼굴의 고민이 여기에 이 V라인이 자꾸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처져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다 처지는 느낌이라서 그래. 그래도 그때 차라리 지방을 좀 빼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좀 더 이렇게 처졌을 것 같은 느낌은 있더라고. 근데 사실 요즘에 저는 막 울세라도 너무 맞고 싶고 좀 뭔가 이런 탄력 레이저라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살짝 서치를 해봤지. 또 요즘에는 울세라보다는 뭐 리프테라 그런 게 또 좋대. 좋은 레이저가 또 나왔대. 또 보면서 하고 싶다. 아니 이게 저는 사실 홈케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피부과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뭐 피부과에 다니는 것보다 홈케어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이제 그 피부과 다니는 친구들의 말은 그 홈케어 하는 게 귀찮다. 나는 피부과에서 그냥 한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아이라서 저 아이거든요.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싸돌아다니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병원 다니고 막 사람 상대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서 집에서 나 혼자서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나 혼자서 홈케어하고 나 혼자서 막 바르고 팩 붙이고 이게 저는 사실 좀 더 힐링이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병원을 안 가고 싶은데 요즘에 이 자꾸 탄력이 자꾸 없어지는 그걸 보면서 한번 레이저를 맞아야 되나 이 고민을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에 지방 이식을 하면서 그때 울세를 맞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 맞아도 되기는 하죠. 저 사실 지금 이마 보톡스도 안 맞은 지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이마가 지금 주름이 막 지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이 먹는 거를 거스를 수는 없죠. 그렇더라고. 연예인들을 봐도 예쁜 40대, 예쁜 50대지 뭐 40대가 30대로 보인다거나 50대가 30대로 보인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저도 제가 제 나이로 보이는 건 아는데 근데 그냥 그래도 좀 덜 늙었으면 좋겠다. 내 나이지만 예쁜 내 나이로 보이고 싶다. 이게 뭐 또 모든 여자들의 니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 시술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유튜브에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놀랬던 게 아직 20대이신 분들이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이것저것 전 이걸 했고 저걸 해서 이게 효과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정보도 얻지만 20대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쁠 텐데 너무 예쁘신데
왜 물론 모르겠어요. 그 다 본인의 만족이고 뭐 자기 만족인데 저는 그렇게 막 병원과 이런 데를 자주 다니시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홈케어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아, 나 뭔가 필요하다 싶을 때 한 번씩 딱 정말 필요한 거 하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정말로 그런 인플루언서들처럼 막 그런 데 쓸 지출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 지방에 시켜준 의사가 일반인들은 연예인들처럼 그 돈을 매번 쓸 수 없으니 한 번에 내가 4단계를 추천을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맞아요. 그 일반인들은 저희 같은 특히 애 키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돈을 그냥 훅훅훅 그거 뭐 안 되잖아요. 그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아시죠? 애 키워보는 사람들은 알 거야. 나한테 그 돈을 쓴다니 가끔씩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거 막 서치 열심히 해서 하나. 근데 또 여자잖아. 나는 또 예쁘고 싶잖아. 가꾸고 싶잖아. 엄마로서만 살 수는 또 없잖아. 나는 여잔데.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정체성도 지키고 여자로서의 정체성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저의 그 긴 시술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냥 저는 뭐 도움이 되시라는 것보다는 그냥 수다 떠는 겸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